자, 백목적의 신국정관리론, 제가 NGA라고 그랬죠. 자, 가로에 영어 나온 거 보자. 뉴 거버넌스 해가지고 약자를 얘기해요. 자, 이제 90년대 아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라파는 좌파 정권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좌파적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이론, 신국정관리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동체주의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하지만은 커뮤니즘 해가지고 공산주의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여러분들. 자, 신국정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하고 다양한 비정부 조직. 이때 비정부 조직은 정부가 아닌 조직이에요. NGO가 아니라 정부가 아닌 조직. 이때는 여러분들 정부는 중앙정부가 아닌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포함될 수 있고 시장에 있는 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 있겠죠. 비정부 조직과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 아까 연결망 형성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여기에 시장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이렇게 연결망을 형성해서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 안에서 뭘 해야 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야, 국정 운영 어떻게 하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디스커스 해가지고 담론이란 말을 써. 그래서 나온 거 보자. 그 다음 나온 게 담론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익혀놨죠. 대화, 토론을 통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비정부 조직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도 아니고 신뢰와 협력 속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공공재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 이론. 이게 신국정 관리론을 얘기합니다. 자, 쌍가로 이번에 신국정 관리에 세 가지의 측면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다양한 참여자라고 나왔죠. 정부 일방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한다고 얘기했죠. 일본은 그 표현이고. 자, 두 번째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신국정 관리의 두 번째 측면은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계층적 관계가 아닌 밑줄 수평적 서비스 연계망.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다. 그 이들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예요. 중앙정부가 꼭대기에 있고 다른 것들이 밑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뭐라냐, 중심이 없는 망이라 그래요. 중심이 없다. 각자 중심이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다 중심의 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중심의 망.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노동부 그리고 각 대학 그리고 뭐가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연합 이런 데서 여러분들 뭘 하냐?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그래. 그럼 이때 노동부 자체를 얘기하던 중앙정부 아니야. 그 나머지는 바로 뭐야? 정부가 아닌 조직이죠. 이렇게 망을 형성하는 거야. 그럼 이때 노동부가 중심이 아닙니다. 각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는 망, 다 중심적인 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거기 이제 다양한 참여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110페이지에 서비스 연계망 나왔는데, 서비스 연계망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자. 즉, 정부기관과 비정부 조직 간의 계층적 위계, 서열이 없고, 밑줄 상당히 자율적이며 각자 스스로 그런 말이에요. 다 중심적 연계망이 형성된다. 그죠? 상당히 자율적인 참여자들이 자 밑줄 느슨하게 연결됐다. 그러니까 견관결합망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견관결합망이 안 돼요.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 중심적이며 중심이 없는 성격, 중심이 없다다 밑줄.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도 3번에 인지공동체란 말이 나왔죠. 연계망의 구성 조직은 서로 신뢰의 기반 위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때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협력적 관계를 맺은 것을 소위 뭐라 한다? 인지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맺는 관계, 그것을 인지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옆에 이제 맨 위에 첨삭지도라는 거 보자. 거기 신공공 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 비교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박스 그 하단에 공통점부터 보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둘 다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첫 번째 나온 게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다. 두 번째, 정부의 역할은 아까 방향 잡는 정부의 역할 강조했다고 얘기해서 냈어요. 그래서 방향 잡는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1번을 먼저 보자. 공사행정 1원론 아까 얘기했죠? 둘 다 관리로 보기 때문에 공사행정 1.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리을. 알았습니까? 뭐 디귿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니은 리을 세 가지 형태. 자, 올라가서 이제 양자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급자 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 상호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니까. 그죠? 근데 저건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하는데 아까 서비스 연계망 속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와 협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연계망 해놓고 화살표 신뢰와 협력적으로 신뢰와 협력적 관계 상관이 없겠죠. 자, 신공공 관련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 시장의 원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수많은 경쟁자가 있어 없어? 수많은 경쟁자, 공급자가 있는 그런 원리를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정치적 조정이란 말은 대화하는 게야. 대화, 토론. 그걸 정치적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주장을 얘기할 때는 이쪽은 우파적 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이쪽은 좌파적 공동체주의,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하죠. 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인간 자체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기적 존재를 해서 그래. 인간은 이기성을 띠고 있다고 파악해. 그 중요한 표현이야. 근데 신국정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타적 인간관을 얘기할 때는 성선설을 얘기하는 게 착한 인간.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착해? 아니면 여러분들 애가 이기적이야? 착한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볼 때는 왕따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착하니까. 그럼 착하다 보니까 그 착한 인간을 여러분들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야 돼. 국가 보호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신국정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 자체의 좀 개입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한다고. 어쨌든 간에 이쪽은 이타적 인간관입니다. 자, 이쪽은 서비스 공급 방식은 민영화나 민간 위탁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쪽은 공동 공급해서 함께 공급한다 그 표현이야. 거기다 가려놓고 자원봉사라고 적어놓자. 자원봉사. 공동 공급에다가 자원봉사라고 적어놓자.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의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원경찰대 만들면 경찰하고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걸 얘기해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자원경찰 만들어가지고. 공동 공급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분석의 수준에다가 별표. 그래서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얘기하던 조직 내부에 민간 기업의 기법을 얼마나 도입했는지 조직 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쪽은 조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직 간에 서로 신뢰와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다시 보자 여러분들. 신공공관리론 조직 내부 행정부 내부의 시장의 경쟁 논리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 기업의 훌륭한 관리 기법을 얼마나 도입했는지에 초점을 둬. 이쪽은 조직 간에 서로 조직 간에 신뢰와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신공공관리론을 얘기할 때는 관료가 기업가처럼 수익을 내고
아껴 쓰고 절약하는 인간상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쪽을 얘기할 때는 조종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조종자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공동체 요 안에서는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어 없어? 기업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겠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게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기업하고 여러분 서로 상충관계, 충돌관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역할. 이게 서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 그래서 조정자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초점의 별표.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국정관리론은 서로 협력을 잘해가고 있는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쪽은 탈정치화 나왔죠. 이쪽은 뭐가 나왔어요? 재정치화예요. 탈정치화란 말을 얘기할 때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 논리를 강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하자고 얘기해서 했어요. 내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정치적 성격이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재정치화야. 그래서 이쪽은 정치행정 2원론이고 정치행정 1원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 돼. 자, 양자의 공통점 다시 와봐. 그 밑에. 공통점에 둘 다 공사행정 1원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공사행정 1이면 정치행정은 2야 1이야? 공사행정이 1이면 정치행정은 2원론이 맞잖아. 근데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 2원론이 맞아. 근데 신국정관리론은 예외적으로 이건 정치행정도 1이고 공사행정 1로 파악을 해. 일단은 관리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공사행정 1로 파악을 해. 그러면서도 재정치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행정 1로 파악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사회과학은 예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정학도 사회과학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에 들어가는 게야. 자, 공면은 여러분들 기업의 고객처럼 서비스를 받는 수동사가 되는 거고 이쪽은 공면은 자 여기 보자. 이 서비스 연계망 자체가 형성됐다. 그럼 일반 시민 자체가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야 안 돼. 되시는 거지. 공급 주체가 되잖아. 그래서 이쪽은 주인 능동자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관계 비교하는 거 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비교하는 거 한 문제예요. 그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갈 거야. 자, 한번 110페이지 보자. 110페이지의 날개를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을 두나 신국정관리론은 과정에 초점을 둔다. O의 X야. O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양자 비교하는 것들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111페이지. 자, 이번에는 가이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터스는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세요. 90년대 이후에 여러 학자들은 거버넌스의 이름하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연구에 제시를 해. 90년대까지. 그래서 피터스는 그렇게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등장한 많은 학자가 얘기한 거버넌스 조직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4가지 유형이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전통적 정부를 뺀 나머지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축적 정부 옆에 탈내부기적 정부에 의해서 4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학자가 거버넌스의 이름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제시했고 지금 얘기한 피터스는 그것을 연구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 정부는 빼놓고 거기 시장정부 모형부터 보자. 시장정부 모형은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뭐로 파악하냐? 독점적 공급이 기존 조직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분권화된 시장체제로 옮겨서 재화를 공급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권화가 나온 거예요. 분권화된 시장체제로 옮겨서 재화를 공급하자 분권화. 그다음에 관리개혁 방안을 얘기할 때는 민간 부분의 기법 자체를 도입하자. 됐습니까? 요 3가지를 꼭 머릿속에 가져가야 돼. 자, 2번째 나온 게 참여정부 모형 나왔죠. 요 참여정부 모형은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계층제로 파악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제는 그동안 소외된 많은 사람들도 국정 운영에 참여하자. 그래서 평면 조직은 수평적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수평적 조직을 평면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리개혁 방안에 TKM과 팀제 나중에 배우는데 다 수평적 조직의 성격을 강조한 거야. TKM, 팀제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네 번째 나온 게 신축적 정부 나온 거 보자.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뭐로 파악했다? 영속성으로 파악했어요. 영속성. 그래서 구조개혁 방안에서 얘기한 게 무슨 조직? 가상조직. 자, 이 가상조직 자체는 1992년도 데이비드 말론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개념 형태가 등장했는데 사무실이 없는 허상조직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자, 그거 들어보자. 요새 뭐 사이버 상에서 등장하는 조직들은 많은 조직이 가상조직이에요. 사무실이 없는 허상조직의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뭐 사이버 도서관, 사이버 학원 뭐 이거 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가상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국내에 CH 뭐 어쩌고저쩌고 사이버 대학 자체가 뭐 언제더라 이게 받고 90년대 말 98년도 9년도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어떻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 대학교 행정학과 전임 교수가 된 적이 있었어. 전임 교수, 전임교원. 그래서 이제 물론 당시 이제 계약직으로 해서 2년 계약으로 그 재계약더라 그러는데 여기는 학과가 이제 행정학과가 있었고 그리고 연예 방송학과가 있었고 뭐 학과가 뭐 서너 개씩 있는데 연예 방송학과의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미아 알죠? 김미아 씨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뭐 하여간 이제 뭐 그 양반에 맡았고 그 덕택에 연예인들을 거기서 많이 봤어. 콩록기도 이렇게 한번 봤고 뭐 하여간에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사이버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계약직으로 들어와. 그럼 계약직은 신분이 보장이 돼 2년 만에 재계약 들어가야 돼. 2년 만에 재계약 들어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성과나 실직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붕 떠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 신축적 정부란 말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노동시장의 가변성, 그러니까 인력을 쉽게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상조직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 성격이 영속성을 띈 것보다는 일시성과 임시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지금은 CH로 법률대학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대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많은 조직은 지금 얘기하는 허상 조직으로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구성원 역시 여러분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안정된 경력직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계약직의 형태에 따라 많이 근무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상 조직이 신축적 정부를 대표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자, 여러분들. 관리개혁 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야. 인력을 쉽게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 가변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력직을 확대해야 돼? 계약직을 확대해야 돼? 계약직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내부기재.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기존 조직의 문제점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부기재야. 내부기재. 여러분 내부기재란 말은 공무원들 자체를 규제하는 걸 얘기해. 내부. 그러니까 행정부란 조직 내부를 규제해. 그럼 내부에 대한 규제는 공무원을 규제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내부 규제는 여러분들 공무원들 너무 규제할 때는 공무원들의 창의력이나 잠재력이 억압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규제의 사슬을 풀므로써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탈내부 규제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것은 구조개혁 방안은 별도로 제시한 게 없어. 구조개혁 방안은 비어있잖아. 별도로 제시한 게 없어. 관리개혁 방안은 밑줄
관리 재량권의 획득이야. 공무원들 너무 규제하지 말고 재량권을 많이 주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스가 파악한 네 가지 형태, 시장 정보 무형, 참여 정보 무형, 신축적 정보 달 내부 규제에서 네 가지 형태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은 시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부시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시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자. 시장 정보 무형, 문제점 독점, 시독.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섬진강 그런 데 가면 참개 있죠? 참개 들어봤어요? 참개. 그래서 여기 참여 정보 무형 계층제 참개. 말하면 참개지만 여기서는 참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그맨 김신영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신영이, 신축적 정보, 영속성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내부 규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출제에 등장을 했고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정도만 일단은 머릿속에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문제의 진단, 구조개혁 방안, 관리개혁 방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또 한 장을 넘겨서 정리할 게 있어요. 자, 112페이지에 첨삭 지도에 보시면은 신공공 서비스론과 탈신공공 관리론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이론들은 자, 그대로 보자. 두 이론의 공통점은 80년대에 지배했던 이론은 신공공 관리론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 엄격히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들이에요. 신공공 관리를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공공 서비스부터 보겠는데 이걸 제시한 학자는 거기 여러분들 5번째 줄 보시면 R. 덴할트, F. 덴할트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라 덴할트 형제예요. 형제가 2000년도에 글을 발표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를 제시해놓고 있어요. 그럼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 관한 내용이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나왔는데 이걸 압축해 정리해 놓은 게 한 장을 넘겨보자. 114페이지. 그 덴할트의 7가지 신공공 서비스론의 교훈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교훈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훈에다가 적어보자. 공책, 시민, 봉사전이라고 적어놓자. 공책 시민 봉사전. 공책 시민 봉사전. 공책 시민 봉사전. 자, 공은 공익이야. 자, 니은본 보자. 니은본에 보시면 영어 나온 거 보자. 가로 안에. Public interest, 이걸 뭐라 그래요? 공익이라 그러죠. 거기는 is the aim, 자체가 목표, 목적이지 not the byproduct. byproduct란 말은 부산물을 얘기해. 공익은 여러분들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익은 중요한 게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자, 행정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미음번에 영어 나온 거 보자. 가로 안에, accountability, 이걸 행정 책임이라 그래. isn't simple, 그대로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저거는 책임의 다변성. 책임의 뭘 적어놔라? 다변성. 내가 행정 책임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 표현인데, 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한 장을 넘겨봐. 자, 113페이지 하단에 박스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공공 관리론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장 지향적 책임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공공 관리 시장 지향적 책임은 시장의 시장으로 넘겨야 할 책임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넘기고 시장의 경쟁력을 투입할 책임 그것밖에 없어. 근데 옆에 신공공 서비스로는 책임의 다면성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신공공관리론이 얘기하듯이 시장 지향적 책임, 이렇게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면 행정은 어떤 책임이냐? 그 안에 법을 준수할 책임, 법, 지역 공동체 가치를 구현할 책임, 정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전문적 지식이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등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책임의 다면성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책임의 다면성 얘기했고,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방향 잡기야, 봉사하기야. 방향 닿는 행성하지 말고 봉사는 행성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자, 어디를 보냐 하면은 기억본 보세요, 기억본. 키 잡기. 방향 잡는 정부 역할보다는 봉사하는 행성이란 말 나왔죠? 다시 칠판을 보자. 그럼 봉사의 대상도 고객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게야.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게 리을본에 고객이 아니라 누구한테 봉사한다? 시민에게 봉사하자. 그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자. 계속 또 여러분들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시민정신. 시민은 또 한번 나와? 시민정신. 자, 어디 나오냐? 비읍번 나온 거 봐. 비읍번. 미안합니다. 기업가 정신보다 미안합니다. 시민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시업번에 기업가 정신 위에 시민 정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업가 정신과 시민 정신의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는 수익을 내는 그러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시민 정신은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 여러분들 길거리에다가 쓰레기 버린 사람 보고 시민 정신 있다고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없다 그러잖아. 여러분 방 안에다가 막 버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 여기서 방한 시민 정신은 쉽게 주인의식을 얘기합니다. 주인의식.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 4.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자, 이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비읍번에 생산성보다는 뭐에? 사람 자체의 가치를 두는 행성이란 말 나왔잖아.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전략적 사고, 그리고 민주적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자, 디귿번에 생각은 전략적으로 하고 행동은 민족으로 하자. 그런 말 나왔죠. 이게 7가지 교훈이에요. 자, 실파를 다시 보자. 공익은 여러분들 부산무리화 자체가 목표야. 목표. 두 번째, 행정 책임은 단순해. 다면성을 띄어. 행정 책임은 단순하다. 다면성을 띈다.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여러분들 114페이지 그 7가지 교훈 다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쭉 집중해서 보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자. 다시 봐야죠. 맨 앞에 공익은 부산무리화 목표야. 목표. 행정 책임은 단순해. 다면성을 띄어. 다면성. 방향 잡기야, 봉사야. 봉사. 기업가 정신이야, 시민 정신이야. 시민 정신. 사람이 중요해, 생산성이 중요해.
성현아, 사람이 중요해, 생산성이 중요해? 사람. 전 전략적 사고 민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는 달달달달달달 머릿속에 좀 가져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보자. 내가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라 그랬죠. 왜? 공익은 다름 아닌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로 파악합니다. 오늘 교재 페이지 113페이지. 다시 도표 봐봐, 도표. 도표 밑에서 6번, 위에서 3번째 공익관 해가지고 신공공 서비스로 나온 거 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란 말 나왔나? 나왔죠? 그것도 함께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7가지 교훈은 꼭 정리해두라고 얘기했고, 자, 이번에 이제 그 밑에 탈신공공관리론 나온 거 좀 보자. 자, 이것은 이제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째 끝에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기초해 신공공관리 한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탈신공공관리론이라고 안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그 특징 나온 거 봐. 자, 일본에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촉소란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자, 여기 보자. 방향잡기하고 노접기를 분리해서 안 했어요. 성현아, 신공공관리는 방향잡기와 노접기를 분리했다. OX. 자, 교재 앞으로 잠깐 넘겨보자. 이런 교재 우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게 자주부터 어디 갔어? 나올 텐데.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데 여기 보자. 신공관 정부에서는 방향잡기마저 얘기한 게야. 작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책 기능이다,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해야 돼. 노접기는 집행 기능이야. 그래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것만을 하자고 파악한 게 신공공관리론이야, 정부는, 중앙정부는. 근데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론은 이걸 비판한 거 아니야, 탈은. 이게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다 알아 얘기야,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도 하고 집행 다 알아 얘기야, 이제는. 이게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하나를 얘기하고. 자, 2번째 나온 게 재집권화, 재규제화 강조합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에요. 분권화가 아니라 거꾸로죠. 재집권화, 규제된 재규제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총체적 정부, 합체된 정부를 얘기할 때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다 하는 정부예요. 다 하는 정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정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다 하니까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게 안 된 게야. 니들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결정만을 하고 집행은 민간이라든가 지방정부로 넘기자고 파악한 것은 요거지. NPM. NPM이 뭐야? 신공공관리론 아니야. 응?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둘 다 하자고 파악한 것이 바로 뭐다? 탈신공공관리론이야.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그럼 누가 다 저기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 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중앙정부가 하나밖에 다 통합해서 하니까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면 돼. 그래서 이게 역할의 모성 제고예요. 왜? 중앙정부가 다 하는 거니까 역할은 하나가 된 거죠. 중앙정부만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번에 민간과 여러분들 공공부문은 경쟁관계가 아닌 뭐로 파악한다? 파트너십으로 이해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탈신공공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탈신공관리 요새 계속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거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 거버넌스 이론에 관한 내용들 쭉 학습을 했는데 거버넌스 이론을 다시 한번 가르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자, 107페이지. 107페이지. 자, 신공공관리론. 아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우파적 신자유주의 영미국가에서 등장한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작은 정부는 시장주의, 효율적인 정부는 신관리주의라고 얘기해서 냈어요. 했습니다. 특징을 얘기할 특히 2번에 투입과 절차 과정보다는 결과나 성과에 중점을 둔다. 또 3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쟁 논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4번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에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한다. 그걸 벤치마킹한다고 얘기했죠. 오른쪽에 11번, 12번, 13번에 발생주의 회계야 현금주의야.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15번 개방적 인사관리야 폐쇄적 인사관리야. 개방적 인사관리. 16번 끝에 아까 정책 결정기능 집행기능 분리한다 그랬죠. 제가 정책 결정기능을 뭐라 그랬어요? 방향잡기. 집행기능을 노접기.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자,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형태. 날개에 보시면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형평성 경시한다. 됐습니까? 자, 90년대의 좌파 정권, 아까 좌파적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것 신국정 관리론이라고 얘기했죠. 담론을 전제로 한다 안 한다? 하고 신뢰와 협력하는 인지공동체 결성하자고 얘기했죠. 자, 다양한 참여자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고 중심이 있다 없다? 중심이 없는 다중심적 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결합망은 견관결합망이야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야.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양자 비교한 거 나온 거 있죠? 경쟁 서비스 연계망, 시장원리, 정치조정, 우파자유주의, 좌파 공동체주의. 이기적 인간관, 이쪽은 이타적 인간관, 민영화, 공동공급, 조직 내부, 조직 간의 관계, 기업가, 조정자, 결과과정, 탈정치와 재정치화. 이쪽은 정치행정 2원론 얘기하고 이쪽은 정치행정 1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고객으로서 동자, 이쪽은 주인으로서 능동자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피터스가 파악한 네 가지 형태,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축적 정부, 탈내부 기재. 그럼 시장정부 모형, 기존 조직의 문제점은 뭐야? 독점. 참여정부 모형은 계층제. 그래서 시독, 참계, 기억나? 그 다음에 신축적 정부, 신형이, 영속성 얘기했죠. 탈내부 기재는 내부 기재가 문제점. 구조개혁 방안 나온 거 봐.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나왔고 탈내부 규제는 구조개혁 방안 제시한 거 없습니다. 또 출제해 놨었어요. 알았습니까?
관리개혁 방안, 민간 부문의 기법, DK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관리 질환 고려 확대까지 얘기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자. 또 넘겨서 114페이지. 자, 댄 할트가 파악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교훈. 여기 보자. 공책, 시민, 봉사자. 자, 공익 기억나요? 부산물이야, 목표야. 목표. 공유 가치된 담례 결과도 가져라 했지? 책임은 단순해 다면성을 띄어. 다면성을 띈다. 자, 방향 잡기야, 봉사야. 봉사. 고객이야, 기업이야. 고객이야, 시민이야. 시민봉사. 시민정신이야, 기업가 정신이야. 시민정신. 사람이야, 생산성이야. 사람. 전략적 사고, 민적인 행동. 이거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14페이지 하단에 탈신공공관리론 나온 거 봐봐. 자, 첫 번째, 분절화 축소 통합 강조했죠. 두 번째, 재직고나 재규제. 세 번째, 총체적 합체된 정부. 역할 모성 제고. 파트너십 강조하고 있는 것 탈신공공관리론이다. 됐습니까? 그 내용 숙제에서 가져갈 것. 자, 그거 봤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보완할 내용들 한두 가지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고 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